자, 우리 이어플로우를 보면은 실망과 좀 분노에 꽉 찬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감도 분명 클 수밖에 없는 건데, 자,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 7,000원대 가격까지 떨어지는 오늘 마이너스 7% 정도, 8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투자를 한다라고는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아무리 뭐 유증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유럽 가처분 피소 사실에 대한 공시, 그리고 매드트로닉 재인수설 해프닝까지 안 좋은 것들만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,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의 가치에, 그리고 기업을 믿으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?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. 물론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또 유증을 했던 그 이유가 뭐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, 내용들을 보면 사실 좋은 내용들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어플로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최근에 어느 정도 수급을 보면요. 이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. 금요일 날 또 하락을 했을 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갔는데,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갔던 이유가 그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. 뭐 유럽에 대한 사실,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 오해에 대한 부분들, 매드트로닉 인수 불발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던 건데,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대략 한 이 정도 평단가에서 먹어줬고, 자,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때도 제가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저번에 이 피보나치 수열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, 일단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었고, 그리고 이렇게 삼각수렴 정도의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왔었고, 여기에서 안 좋은 소식에 따라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.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,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38.2 구간, 그리고 23.6% 구간까지는 좀 봐야 한다. 그래서 하한가를 맞았을 때 만약에 이어플로우를 기술적 반등에 의한 탈출 혹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참았다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이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,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어플로우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타이밍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이 구간이니까 영상을 좀 빨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장 마감이 안 됐으니까요.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과연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올까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, 일반적으로 이 구간 18,500원 구간을 뚫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정말 강력한 재료가, 또 우리가 모르는 이어플로우에 대한 강력한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. 앞으로 대략 이 정도, 혹은 정말 많아봤자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. 물론 이 가격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좀 위험해요.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나는 만약 이어플로우를 지금 10,000원에 올라오면 팔 거야, 아니 나는 15,000원에 팔 거야,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예측해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. 이렇게 목표가를, 가격을 미리 정해놓으면 90% 이상이 투자에 실패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결국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건 고점 신호, 단기든 중장기든 고점 신호를 파악해서 매도를 해 나가는 게,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결국 유증에 대해서 최근에 823억이었나? 823억 주주 배정 유상증자였죠. 유상증자가 나왔었고, 그리고 또 이번 유증을 추진을 하면서 새롭게 알려진 게 유럽에서 특허 분쟁이 있다라는 게 알려졌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? 그 매드트로닉 인수불발 해프닝, 이를 세 가지 악재가 겹친 건데,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한 573억 정도가 운영 자금입니다. 그리고 채무 상환이 운영 자금 채무 상환이 얼마였죠? 200억.
그리고 시설 자금이 50억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증을 한다는 게 이 시설 자금이나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더 미래를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게 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좀 걸립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 인슐렛 그리고 이어플로우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마 11월 말에 예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또 부과가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판매 금지 결정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어플로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단기적인 상승. 근데 이 단기적인 상승 후에 일단은 우리가 대응은 해야 된다.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앞으로의 1주에서 2주 정도 혹은 다음 달까지 정도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요. 이런 단기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단기 타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맞춰 나갈 거고 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매수 타점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예상하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매수 타점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다음 스텝을 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이 많고 예전에 정말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이슈를 타고서 최근 다른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어플로우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신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좀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것보다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매도 타점을 과연 어디서 잡아 나가느냐 이 매도 타점 이 고점 신호라는 건요 결국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고점 신호가 떴을 때 이 수급이 누군가 어떤 주체가 빠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이어플로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좀 고점 신호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분할로 갈지 이런 전량 매도를 할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정보들과 타점들을 좀 알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요. 010-2011-9671로 저에게 이어플로우에 2호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. 이어플로우라고 남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겠고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꼭 필수로 하나씩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지금 일단 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은 뭐 욕심을 낼 건 없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욕심이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. 심리적 상태. 이 심리적 상태가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던 부분들이 진짜 더 터져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회사 흘러가는 이 꼬라지를 보면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요.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그런 꿈과 희망도 가질 만한 종목에서 가져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무조건 탈출을 일단 하고 앞으로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든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다음 스텝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8월 마지막 주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실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많이 커지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물을 타신 분들 여러 가지 좀 헷갈리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전장 그리고 장 끝나고도 여러분들께 오늘의 흐름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브리핑을 다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런 타점만 좀 잘 지켜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이런 타점들 대응 방법들을 좀 같이 끌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8월이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9월 가을로
듭니다. 이제 무더위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. 정말 이 더운 날씨 수고 많으셨고, 가을에는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기회들을 함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, 가을에는 다들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이어플로우에 대해서도 어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영상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